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망국적인 지역 장벽을 깨고 선거 혁명을 일으켜 보수의 불모지인 전주에서 32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로 당선된 정운천 의원. 제가 농림수산식품 장관을 이제 퇴임하고 2010년에 전라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만이 우리 정치를 선진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32년 만에 제가 2번 떨어지고 당선됨으로 해서 이 고착화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솔선수범을 했지만 사실 21대에 와서 지역주의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에 대한 사죄를 시작으로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정운천 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동서통합의 중심에 선 정운천 의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입니다.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으로 갈등 비용이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대통합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크게 열릴 것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호남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호남 동행 국회의원 50명을 위촉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님들은 지자체와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자매 결연, 현안, 예산, 균형 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상생 화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입니다. 이제 국민 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호남의 전남, 전북, 광주가 우리 지역구원이 우리 국민의힘당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전라남부터 광주의 42개 지자체에 한 분 한 분을 제2지역구로 동행 국회의원으로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 만들었고. 정운천 의원은 50명의 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작한 호남 동행 현판을 의원실에 붙이며 지자체 간 소통과 호남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운천 위원장을 중심으로 호남 동행 국회의원단은 호남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챙기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정운천 의원은 취약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 추천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80%가 넘는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비례대표에서 4분의 1, 25%를 당선권 안에 배정한다고 하면 한 10년만 되면 한 10명의 그러한 현역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주의 극복에 또 국민 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정운천 의원은 5.18 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호남 동행 국회의원단과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우리 당에 한 3분의 국회의원들이 5.18 폄훼 발언을 통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신한국당의 김영삼 정부에서 5.18 사태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시켰고 망월동 묘지를 국립묘지로 그리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당에서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5.18 정신을 진정성 있게 살려가기 위해 호남 동행 국회의원단과 5.18 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5.18 단체들과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법단체가 설립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18년 동안 못했던 그러한 5.18 유공자 대우법의 5.18 공법단체를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그러한 뒷받침을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5.18 민주화 운동이야말로 국민 대통합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쌀, 탄소산업 중심지인 전북. 탄소산업의 미래의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주 중심으로 해서 탄소 산업이 발전시켜 왔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 산업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내용이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전북 최대 현안 법안인 탄소산업지원법. 정운천 의원은 20대 국회 당선인 신분으로 당 지도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법사위 소위위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기재부의 중재안까지 이끌어낸 끝에 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문이라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년 동안 정말 어렵게 대표 발의를 한 뒤에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파장될 그런 위기에서 우리 제2소위위원장인 김도우 의원의 협력으로 탄소산업진흥원이 통과되었고 이번 예산에서 3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드디어 명실공히 전주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이 발족하게 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이제 함으로 해서 미래에 우리 산업의 큰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운천 의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에 선임됨에 따라 5년 연속 예결위원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6조 원 언저리에 머물던 전북 예산을 20대 국회에서 7조 원, 21대 국회에서는 8조 원 시대를 여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환자들 광주로 가고 또 의료진들 전부 처음부터 시작해서 광주에서 대구로 오고 아름다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장벽을 깨고 동서 통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 새만금 예산 등 전라북도의 주요 산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운천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 2021년도 전북 국가 예산은 사상 최초로 8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예산을 만들 때 처음에 복병이 우리 당의 100대 감액 과제 사업에 새만금 예산이 한 10개가 들었습니다. 그 감액이 되어버리면 증액이 안 되니까 위기가 왔죠. 봉행응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감액 사업에 그걸 다 빼내고 새만금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 외 전북 예산을 많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계속해서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아픔과 고생이 많으십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뒤에 새벽이 오듯이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런 희망의 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 할 때 신념 하나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람. 고통과 시련의 순간마다 항상 희망을 말했던 정운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절망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의 향기를 전하는 정치. 그가 바로 정운천입니다.